이재명 위정 대가 지불했다. 6억 원 인사청탁. 자, 이재명은 지금 당장 모레입니다. 모레 목요일 날 23일 날 이 선거법 2심 첫 재판이 열리죠. 자, 선거법 2심이 지금 상당히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 최은정 재판장이 그 기간 이 2달 동안 앞으로 2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우리에게 배당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것이 위정교사 2심 재판인데, 자, 위정교사 1심에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있었죠.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때 위정을 한 김성진 씨는 이 처벌을 하고 위정을 교사를 한 이재명은 무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위정 교사를 했다는 것은 확인을 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무죄 선고를 내렸죠. 바로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밝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위정을 해준 대가를 사후에라도 줬다면은, 이재명이 위정을 한 김진성 씨에게 대가를 줬다면은 그거는 고의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일단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은 많은 그 보도 매체에서 언론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따로 하나 확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그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은 검찰이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반박하기 위해서 300쪽이 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항소 이유서에 보면은 이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밑줄을 쫙쫙 긋기도 하고 강조점까지 써가면서 이재명에게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가 돼야 된다는 것을 검찰이 강조를 했는데, 자, 특히 위정을 한 김진성 씨가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캠퍼, 이재명 후보 캠퍼,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퍼에 인사청탁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이 이를 받아줬다. 그런데 1심이 위정 이후에 이 두 사람이 관계가 가까워졌는데, 긴밀해진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1심 재판부는 누락을 해버렸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두 사람은 처음에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진성 씨는 김병량, 지금 고인이 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고, 김병량 성남시장과 이재명은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라이벌은 시장의 수행실장을 알 턱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위정을 부탁을 하면서 그때 그 녹음에서 보시다시피 뭐 김인섭 씨 이야기를 하죠. 인섭이 형님은 요새 자주 만나나? 그렇게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백현동의 브로커인 김인섭 씨가 매개 중간에 있는 겁니다. 김인섭 씨는 그때 이 백현동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끼어든 게 그 김진성 씨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위정을 하고 나서 상당히 친해졌다. 그러면 그 대가죠, 대가. 그러니까 친해진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친해져서 뭔가 해줬다면 대가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확실한 고의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이 항소장에 300쪽 넘는 항소 이유서에 이렇게 씁니다. 여러 가지를 썼는데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10수년 동안 연락조차 주고받은 적이 없는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서 위정을 요구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데, 김진성 씨가 2019년 2월에 이재명 그 재판에서 위정을 합니다. 위정을 하고 그 뒤에 이재명과 급속히 가까워집니다.
김진성 씨가 급속히 가까워집니다. 위정 후 2021년 8월에, 자, 2022년에 대선이 있었죠. 2021년 8월에는 이제 이재명 대선 캠프가 꾸려졌습니다. 이재명에게 김진성 씨가 선거 캠프 정책을 담당할 그 참모로 한 국립대 총장 출신 A 씨를 추천을 했고, A 씨는 이 대표 캠프 교육 특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국립대가 이 어떤 저 호남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국립대인데, 그 총장을 지낸 사람에게 그 A 씨라고 치면은 그 A 씨를 이재명 캠프에 좀 넣어달라고 이 청탁을 합니다. 인사 청탁을 하는 거죠. 그 캠프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중에 만약에 이재명이 이기면은 국립대 총장까지 지냈으면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그 위치죠. 이 A 씨라는 사람은 지금도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언론에서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저도 뭐 실명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그러면은 상당한 그 국립대 총장까지 지낸 사람을 캠프에 추천을 했으면은 그것은 굉장히 큰 인사청탁입니다. 이재명이 그때 유력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리고 결국은 이 A 씨가 이재명 캠프 교육특보로 임명이 됩니다. 교육특보로 임명이 됐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됐으면은 지금 뭔가 하고 있겠죠. 뭐 교육부총리를 하든지 뭐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검찰에서 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당시 김진성 씨가 이재명에게 이 A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송을 해줍니다. 자, 이 사람 좀 캠프에 써주세요. 휴대전화 번호를 전송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바쁜 대선 후보가. 김진성 씨가 위정을 안 해줬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위정이 없었다면 김진성 씨가 어디 감히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직접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 추천을 받은 이재명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신을 보내일까요? 위정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검찰은 김진성 씨가 이재명에게 A 씨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고 이재명이 청탁을 들어준 것이다. 김진성 씨가 이재명 요구대로 위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재명에게 직접 문자로 이런 인사청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은 나중에 이거 거의 어떻게 보면 위정을 한 대가를 해준 것이죠. 자, 그 부분이 지금 2심에서 이제 판사가 바뀝니다. 2심 고등법원 판사는 이창형 판사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이 1심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다시 6억 원 이야기인데, 좀 복잡하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겁니다. 이 핵심은 과거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진성 씨가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이재명을 위해서 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재명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위정을 했느냐, 이게 핵심이죠. 뭔가 본인에게 떨어지는 게 없으면 안 하겠죠. 자기가 그 과거에 모시던 그 김병량 전 시장과 라이벌이었던 이재명을 위해서 그 거짓 증언을 한 겁니다. 법원에서. 본인이 거짓 증언했다고 진술을 했죠. 김진성 씨는 나중에. 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빼고 제가 설명만 드리면은, 말씀드린 대로 김진성 씨는 백현동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김진성 씨와 백현동의 브로커 김인섭 씨가 잘 아는 사이죠. 과거에 일종의 그 지역에서 토호 세력으로 이제 같이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인섭은 이재명의 측근이죠. 선대 본부장까지 했던. 그래서 백현동 브로커로 뛰어들어서 이 개발업자 정바울 사장에게서 아세트데벨로퍼부터 거기서 용도 변경을 4단계나 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본인이 한 80억 원 돈을 받습니다. 한바 운영권하고. 자, 그런데 김인섭 씨와 같이 동업을 한 사람이 동업을 완전히 대등하게 했다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한쪽을 맡아서 들어간 사람이 바로 김진성 씨입니다. 그런데 김진성 씨는 그때 이 본인의 몫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잘 알죠. 자기에게 돈을 줘야 되는 김인섭 씨 그리고 이재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재명이 요청을 하는데 정진상을 통해서 정언 좀 해달라고 하는데 거부를 하기가 어렵죠. 거부를 하기가 어렵겠죠. 만약에 거부하면은 김인섭에게도 밑보여가지고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짓 정언을 해줬다. 그리고 자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김인섭 씨가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양도받은 어떤 그 업체의 지분 중에서 25% 지분을 받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4%는 김진성 씨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에 약속을 받은 4% 지분을 금액으로 환산한 11억 원 중 6억 원을 정산을 일단 받습니다. 6억 원은 정산을 받습니다. 김진성 씨가. 자, 그런데 2023년 3월에 정산을 받는데 이게 처음에 약정을 한 이후 7년 만에 받는 겁니다. 7년 만에. 7년 만에 주지도 않고 하다가 갑자기 7년 만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6억 원을 현금으로 정산받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바로 위정이 있었죠. 위정. 김진성 씨가 김인섭에게 백현동 개발 이권 개입 대가를 약속받고 6억 원을 정산받기까지 7년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재명의 정언 요청이 2018년 12월에 있었고 김진성 씨의 위정이 2019년 2월에 있었습니다. 충분히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재명은 2018년 12월에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그 오른팔이죠. 이재명의 오른팔. 당시 이 정진상에게 정진상을 통해서 김인섭에게 김진성 씨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정언을 해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이에 그 김인섭이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의 부탁을 전달을 하고 이런 서로 얽혀 있는 거죠. 김인섭 씨도까지 같이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김인섭 씨가 6억 원을 허위 정언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해줬다. 그러면 일단 드러난 대가가 두 가지죠. 위정을 한 대가 하나는 인사. 이게 그냥 인사청탁이 아닙니다. 유력한 대권 주자인데 국립대 총장까지 지낸 사람을 그 특보로 교육 특보로 이렇게 했으면은 만약에 이재명이 승리를 했으면 큰 자리로 가는 그런 청탁을 이재명이 흔쾌히 받아들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정산이 안 되던 6억 원이 그 이후에 정산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1심 재판부가 이런 것을 다 반영을 했으면은 고의성이 없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재명의 이 선거법뿐이 아니고 위정교사 2심도 이재명에겐 큰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정교사도 굉장히 빨리 이 재판이 2심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슨 정인 신청 같은 것도 해서 막 끌 수도 없는 것이고 검찰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하게 되죠. 무죄를 유죄로 바꾸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게 사건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정언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정인으로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김진성 씨하고 최철호 PD인데 이미 다 끝냈죠. 그래서 검찰이 처음에 재판 시작을 하면서 그냥 결심 공판기를 정해가지고 바로 구형 때리고 바로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재명 대표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